때론 들었을 때 불편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는 게 독이라는 말도 생겨났죠. 하지만 당장은 듣기 불편하더라도 더 나아지기 위해 꼭 알아야만 하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 사실들 중 오늘 다룰 한 가지는 바로 모든 인간은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나이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하버드대 심리학과 전 교수이자 임상심리사인 조던 피터스는 자신의 저서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인간은 3살 때 가장 폭력적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아이들은 서슴없이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며 이로 깨물며 물건을 훔쳐가기도 합니다. 상대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말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의 악함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문명사회에서는 질서를 지키기 위해 다 큰 성인이 이런 행동을 하면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이런 악한 본능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되었죠. 문제는 그 타고난 악한 본능이 성인이 되었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체가 아예 사라지는 것과 실체는 존재하지만 그것을 가려 안 보이게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악함은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을 뿐 지금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내면엔 실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신의 내면에도 말이죠. 누군가에게는 이 말이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왜 이렇게 비관적이야? 그래도 진심으로 악한 사람은 없어. 만약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난 똑같이 행동하지 않을 거야. 물리적인 힘을 앞세우는 건 절대 허용해선 안 되는 일이야. 12가지 인생의 법칙의 저자 조던 피터스는 이런 착하고 순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런 신념이 좋은 것이라고 굳게 믿지만 결국 실제로 악의적인 사람을 만나면 무참히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왜냐면 남을 해치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착하게 행동하려 하는 사람들이 가장 쉬운 먹잇감이기 때문입니다. 폭력성은 한번 발생하면 거침없이 확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자신이 손쉽게 사냥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나중엔 배가 고프지 않아도 그 대상을 사냥하고 심지어 팔 다리를 뜯어가며 가지고 놀기까지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인간이 규정한 선과 악은 자연의 섭리 아래에서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할 정도입니다. 인간도 다른 동물들처럼 한번 먹잇감이 된 사람은 계속해서 당하게 되고 그렇게 서열 관계가 정립되죠. 그렇게 먹잇감이 된 피해자는 자신의 마음속에 억울함이 생겨 스스로 힘들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조던 피터스는 그 감정은 억울함이 아니라 다름 아닌 분노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폭력성을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가해자는 폭력성을 밖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그 폭력성을 밖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불편한 사실이지만 강한 사람이 인생을 편하게 살아갑니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이 세상의 불평등함을 거시적으로 한번 볼까요? 상위 단 85명의 부자가 지구 인구의 절반인 하위 35억 명의 모든 재산을 합한 액수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85만 명도 아닌 단 85명이 말이죠. 놀랍지 않나요? 심지어 성경 속 예수님도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인간은 악하고 인생은 암울하니까 절망에나 빠지라는 거야? 아닙니다. 제가 영상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당장 듣기 불편하더라도 더 나아지기 위해 알아야 될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죠. 내용을 여기까지만 다룰 거였으면 이 콘텐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앞서 불편한 내용들을 굳이 다룬 이유는 일단 우리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아지기 위한 변화의 첫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악한 모습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모습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더 나은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친절하게 돕고 베풀며 용서하고 사랑하며 선한 모습을 추구하는 것은 대단하고 신성한 일이며 존중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착하게만 살아서는 인생에서 제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의 공격성과 폭력성을 인정하고 드러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이기적이고 조금 더 나빠지고 조금 더 폭력성을 표출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바로 상대가 자신의 악함을 나에게 드러낼 때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적절한 공격성과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그 폭력성을 실제로 사용할 일을 줄어들게 만든다고 말이죠. 2차 세계대전 때 핵을 갖고 있던 미국은 핵이 없던 일본에게 핵을 2발이나 사용했지만 냉전 시대 때 서로 핵을 드러내고 있던 미국과 소련은 결국 서로 핵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상호 확증 파괴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존재했던 내면의 폭력성과 공격성과 악함을 잘못된 것으로만 바라보고 묻어두기만 해선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남용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악한 상대 앞에서는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자신에게도 악한 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떼게 만들면 너도 언젠가는 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조던 피터슨의 저서 12가지 인생의 법칙이 대단한 이유는 돈 잘 버는 법과 관련된 주제의 도서가 지배한 자기계발 출판 시장에서 돈에 대한 내용 없이도 정말 더 나아지기 위한 인생의 본질에 초점을 맞춰 엄청난 공감과 최고의 판매량을 기록해 최근 40만 부 기념 스페셜 에디션까지 출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12가지 법칙 중 첫 번째 법칙인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이 외에도 도서에는 어떤 사람을 곁에 둬야 하는지, 어떤 의미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등 더 깊이 있는 내용이 담겨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